영국왕 찰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사진으로 유명한 이블린 로스차일드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작년에 91세로 죽었죠. 이 사람이 결혼을 총 3번 했는데 세 번째 부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인으로 남아있던 사람이 린 포레스터드 로스차일드예요. 이 여자인데 이블린 로스차일드랑 나이 차이가 23살 났죠. 23살 나이 차이가 났는데 이 여자랑 이블린 로스차일드가 결혼한 게 2000년이었고 2000년 그 이후부터 이 여자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설립한 단체가 있어요. 포용적 자본주의를 위한 위원회, 약자로 CIC인데, 이 CIC의 설립자이자 운영자가 이 린드 로스차일드예요. 이 포용적 자본주의를 위한 위원회 CIC는 뭐 포용적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뭐 형평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 모델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이제 단체인데 뭐 그냥 듣기 좋은 어떤 미사여구 빼고 간단하게 말해서 이 CIC는 뭐 하는 데냐면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ESG를 따르도록 유도하고 압박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얘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하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일자리와 투자 손실을 초래해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긴급한 글로벌 변화에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근로자, 지역사회 및 소비자의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석 연료 경제에서 탄소 제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여정의 시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IC는 BP와 BCG와 함께 학계, 시민 및 사회 대표와 7개의 국제 에너지 집약적 기업 및 투자자를 모아 모범 사례를 연구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리소스 허브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장황하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에게 강요할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중립 정책을 밀어붙이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을 해소하는데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 모범 사례를 제시할 테니 따라라. 이런 소리예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 홈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본주의가 역동적이고 공평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와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가 이제 ESG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이건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한 UN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그러니까 ESG랑 SDG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포용적 자본주의 위원회, 그러니까 CIC는 ESG 및 SDG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 및 투자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공평하고 포용적인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안내하는 원칙에 전념하는 일련의 글로벌 기업 및 조직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고객, 직원, 파트너, 주주 및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는 사람과 지구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열망하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표 하나 나오는데 엄청 길죠. 그러니까 뭐 공평한, 포용적인, 신뢰할 수 있는 같은 수식어로 번복된 알맹이 없는 장황한 소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평, 포용 이런 건 이제 듣기 좋으라고 해놓은 소리고 핵심은 ESG 해야 된다, SDG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 그런 ESG랑 SDG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소리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ESG. ESG 중에서도 E가 이제 그 environment, 환경인데, 이 E는 넷째로 탄소 중립을 의미하죠. 알다시피 탄소 중립은 이 지금 현재의 그 경제 시스템과 산업의 완전한 변화와 상당한 수의 인구 감축 없이는 불가능해요. 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인간이 이제 그 어떤 환경을 파괴한다. 인간이, 지구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는 애들도 있고 얘네 그 속한 사람들 중에서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돌려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해서 지구를 인간이 지금 파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어떤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인류의 모든 행동을 통제해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전기차 써라, 그 디젤 자동차나 그런 거 타지 말고. 그게 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처리해야 될 탄소 배출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가 뭐 트림을 하고 방구를 끼고 가축이 사람이 다 그런 어떤 가스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결코. 그러면 이제 이 탄소 배출이라는 명목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것으로 계속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제에 관한 거예요. 통제. 이 CIC는 핵심 글로벌 그룹들이 이끌고 있어요. 이 CIC의 회원사를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마스터카드, 알리안츠, 듀폰, UN,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 앤 존슨, 머크, 록펠러 파운데이션, 포드 파운데이션 등이 있고요. 이 목록은 훨씬 더 긴데, 뭐 단순하게 말해서 이 목록이 나타내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이 CIC가 일종의 기업 주도 정부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금융 엘리트와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 정부. 빌 클린턴이 대통령일 때 미국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제 스트로브 텔벗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자유세계는 회원국들이 어느 정도의 주권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에 의존하는 다자간 금융기구를 형성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개별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까지 포함하여 재정정책을 사실상 지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 IMF 이런 어떤 얘네들이 만든 그 기관이 개별 국가들에게 그 개별 주권 국가들에게 그 국가들이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나 부과해야 하는지까지 지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종의 기업 주도 정부라는 게 이런 어떤 기관들, 지금까지 설명했던 CIC라든지, 뭐 지금 이 텔벗이 말했던 IMF라든지, 아니면 클라우스 슈밥의 세계경제포럼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어떤 그 회원사로 있는 이런 어떤 그 글로벌 기관들이 각 그 개별 주권 국가들에게 그들의 어젠다에 따르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세금 건 것까지도. 이 세금 이 사람은 그 바로 탄소세랑 직결된 건 아니지만 이건 탄소세랑도 연결될 수 있죠. 당연히 탄소세. 근데 지금 이제 얘네들이 뭐 뱅가드나 블랙락 같은 거대 투자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 주식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주주인 기업들에게 ESG 같은 것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런 CIC를 통해서 모범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금융 엘리트와 기업에 의한 각 주권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부 위의 정부, 이런 어떤 것들은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선거를 통해서 뭐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했거나 뭐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회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융과 기업,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인 뭐 CIC, 세계경제포럼, 이런 단체들이 개별 국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중앙 집권적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그 파시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파시즘은 기업 권력과 정부 권력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죠. 이 무솔리니가 파시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시즘은 기업 권력과 정부 권력의 결합이 바로 파시즘이다.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이 CIC가 그 정의에 아주 적합한 그 사례고, CIC의 ESG, 다보스 포럼의 그레이트 리셋, 이런 이제 의제,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의 어떤 이런 의제는 자신들에게 이제 그 어떤 권력을 영원히 이제 자신들에게 권력을 고착하기 위한 도구예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점점 더 강화되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어떤 회사가 퇴출될지 죽을지 그런 걸 다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의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누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얘네들이 다 결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CIC의 창립자이자 공동장인 린드 로스차일드가 2020년에 바티칸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랑 만난 영상을 붙이려고 그래요. 만났어요. 2020년에 이 린드 로스차일드랑 프란치스코 교황이랑.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그 댓글로 이 예수회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그 하셨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 출신이죠. 근데 로스차일드랑 가깝네요. 사실 그 교황청이랑 로스차일드의 관계는 200년 정도 전부터 시작돼요. 200년, 1832년에 시작되는데 교황청이 로스차일드한테 1832년에 첫 번째로 대출을 받았어요. 교황청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이제 그레고리오 16세. 이 사람이 교황일 때 그 로스차일드한테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해준 그 로스차일드는 프랑스에 있던 제임스 메이어드 로스차일드고. 그러니까 1832년부터 교황청이랑 로스차일드는 관계가 있었다. 요 이제 교황청과 로스차일드의 관계 1832년부터 시작된, 이거는 추후에 좀 영상을 제작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2020년에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과 린드 로스차일드의 만남으로 돌아와서 이 둘의 만남을 담은 영상에서, 제가 뒤에다 붙일 영상에서 린드 로스차일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전파하고 보다 포용적인 경제를 만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도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회를 달아달라고 하신 그 댓글 다신 분한테 이 린드 로스차일드의 발언이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È necessario urgente un sistema economico giusto, affidabile e in grado di rispondere alle sfide più radicali che l'umanità e il pianeta si trovano ad affrontare. We are answering Pope Francis's challenge to create more inclusive economies that spread the benefit of capitalism more equitably and allow individuals to realize their full potential.